우리 한국 피해인터 코리아의 살아있는 전설, 산 증인, 우리 김시온 SCL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안녕하세요. 이어서 또 뵙는데, 한 달 만에 또 뵙는데, 무더위에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좀 공유해 볼까 하다가, 새로운 내용을 가져올까도 했었는데, 지난번에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약간 리마인드도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거 기초적인 내용을 지난주에 지난달에 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 서머리도 좀 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이 너무 좋았습니다. 노력할게요. 네. 자, 그, 이제 우리가 성공이라는 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하고 싶으셔서 요즘에 이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에 좀 목말라 있더라고요. 성공에 목말라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요즘에 또 이제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사회가 어떤 문화가 바뀌는 시즌에 와 있고, 그 지점에 와 있잖아요. 저희가 뭐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가고, 신석기에서 철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화가 통째로 바뀌는 저희가 격변 속에 딱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그거를 내 걸로 만들 수도 있고,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는, 이제 거기서 하나의 흐름에 그냥 끌려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 격변 속에서 어떤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공식 속에, 공식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격변 속에서 대부분 성공을 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는데, 성공의 공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왜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이 성공을 못 하느냐라고 봤더니, 그, 이제 그런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보면 결국 결론은 뭐냐면, 거기에 철학이 부재가 되면 결국은 성공을 못 하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 기반할 수 있는 철학이 무엇인지, 공식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는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다단계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멀티레벨, 레벨이, 우리 구조가 왜 다단계냐면, 우리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군가의 추천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보상 플랜을 설명을 할 때 핵심 포인트, 거기서 시작할 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추천인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 추천인이 반드시 있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추천인이 계속해서 깊이가 내려가다 보니까 단계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고, 멀티레벨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다단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또 공식이 있더라는 거죠. 공식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왁구라고 하잖아요. 자, 대부분의 왁구는 아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기본, 공식도, 이런 기본적인 공식도, 베이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공식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A to Z, A서부터 Z까지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뭐 치킨집을 차렸으면 그 치킨집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전 과정이 있잖아요. 그 전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전 과정.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기본으로 할 것이고 해야 되고,
거기에 숨은 철학이 포함이 되면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공식을 일단 알아야 되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그 바닥에 깊은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시스템은 빙산의 일각. 그 밑에 깊은 철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공이라는 그,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왜 90% 사람들은 성공 못할까? 왜 99%의 사람들은 성공을 못할까? 1%의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 거기에 차이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시스템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지금 올바른 마음과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세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 초대하게 하고, 이런 초대 기술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통닭집을 치킨집을 차렸으면 그 치킨이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레시피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초대하기,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그다음 후속 조치, 그다음 후원하기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과정.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낼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낼 때 우리가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이 중에서 어떤 하나 것들을 빼뜨리고 공식이 완성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제가 비즈니스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까? 사람은 그 성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들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시스템적인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그 행동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제가 이제 지금 뭐 제 빅 사이즈긴 하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다이렉트를 운영하는 팀들은 소수의 팀들이랑 제가 조곤조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면서도 느끼는 거가 뭐냐면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단기간 뭐 6개월, 1년 이럴 때는 그 진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4년, 5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결국은 이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성공이라는 거는 내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마음속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셔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러면은 성공의 확률이 이미 이 성공이라는 마인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보면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돈 벌고 싶어가지고 난리 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올바른 마음가짐이 스며들면, 올바른 철학이 깃들게 되면 그분들은 시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은 추진력이 생기고 나중에 발사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옆에서 내가 돈 벌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이런 분들은 옆에 좋은 코치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코치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업다운이 되고 우리가 관계식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실적 비즈니스잖아요. 어떤 매출 실적이 다달이 이렇게 우리가 노출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마음이 동요되기가 굉장히 파도가 굉장히 자주 오거든요. 그런데 그 파도를 정리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올바른 스폰서가 옆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추종할 수 있는 올바른 스폰서가 옆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철학이 나중에 깃들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성공에 대한 욕구와 그 철학의 기반에 위해서 성공을 하게 되겠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사람 찾기 초대하기 여기 이제 프레젠테이션 여기서 보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 사람 찾기 초대하기 프레젠테이션 후속 조치 후원하기 여기에 이거가 기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 PM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치킨집 사장님은 치킨을 잘 만들어야 돼요. 레시피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온도에서 잘 튀겨져야지 맛있고 바삭바삭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어떻게 뭐죠? 고객들한테 주고,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사람들이 그 맛집이 되는 거고, 유명세를 타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사업에서 그 레시피는 뭔가, 우리 사업에서 기술은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나, 이런 기술, 사람 찾는 기술, 초대하기 기술, 프레젠테이션 기술, 후속 조치, 후원하기,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 그럼 내가 사람 찾기 기술에서 대해서도 사람을, 이거 뭐야? 우리 리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씨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갈 때 물이 고이면 썩는다 그러잖아요. 썩으면 그 물이 사용할 수 없는 물, 죽음의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잖아요. 바다로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넓은 바다로 가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계속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내가 계속 들어오는 방법이 무엇일까? 요즘에 온라인, 오프라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오프라인 세계에 발을 디디고 있다고 해서 그 오프라인이란 세계가 내 인상을 좌지우지하진 않아요. 지금은 내가 오프라인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내가 생산성을 만들어내는데 나에게 시너지를 주는 세계는 어디냐면 온라인 세계예요. 그래서 온라인 세계로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세계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이 온라인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세계를 연결하는 거는 스마트폰이에요. 앞으로 이 온라인 그 스마트폰이 더 강화된다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은행이고 뭐 장난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사랑합니다.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엄청나게 강화된대요. 지금 그 글로벌 가면 갈수록. 자,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분들이 요거가 온라인 세상을 잘 이용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소통하는 연결로도 사용이 되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세요. 이게 리드 찾는 거, 이런 기술들. 그럼 내가 오프라인에서의 기술만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의 기술이 좀 잘 되어 계시지만 그 오프라인 기술에는 제약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뚫고 넘어가려면 온라인 세계로 가셔라. 그 온라인 세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우리 임지연 사장님, 이용수 사장님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생산성을 넣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노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공식이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공식을 찾는 거. 내가 사람들과 그, 내가 하는 거, 내가 구체적인 것들을 제안하는 거, 이런 것들도 거기서도 계속해서 그런 제안들이 이루어져야지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런 기술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초대하기 기술. 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초대할까? 뭐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분이 3년 만에 나 사업하겠다고 이제 왔대요. 파트너 사장님 그분이 3년 됐는데 제품 먹은 지 3년 됐는데 저한테 이제 사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사업하게 됐냐 그러면 이분은 그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난 사업은 관심이 없어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프레젠테이션을 안 한 거죠. 그런데 그분의 친구가 와서 어느 날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사업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분이 뿅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우리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분한테 나 사업을 해야겠다. 6세대에 앉아 꽂혀드려요.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은 누구한테나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은 수입 창출을 지금 다들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점이 그거를 찾아내는, 그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장시키셔야죠. 기술을 내가 하는 거는 도구를 사용하고 기술을 최대한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30초 우리 뭐 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1시간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켜서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우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프레젠테이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듣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어떻게 하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우리가 모든 분들이 준비가 됐으면 참 좋은데,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은 제품을 드시기 위해서 들어왔고, 그냥 우리의 설득으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그런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지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파트너에게도 소비자에게도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 우리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다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그 제품 설명보다 프레젠테이션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품 설명은 우리의 핵심 제품이니까 그것도 하지만
결론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들이 그 프레젠테이션은 안 하고 제품 설명, 오토시 판매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 굉장히 중요하죠. 후속 조치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돈을 벌려면 후속 조치라는 부분에서 다 해. 돈은 후속 조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오토십의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후속 조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토십 플러스 알파. 우리가 돈을 창출하는 방법은 오토십을 만들어 놨을 때 15만, 15,000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오토십 돈이 추가되는 방식.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자,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그분이 충성 고객이 되는 방법이에요. 충성 고객이 되려면 오토시 플러스 알파, 다른 제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후속 조치 기술,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죠. 그다음 후원하기. 요즘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스폰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그 우리 어떤 분은 각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품 설명을 되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잘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과 제품 설명을 잘하는 분들을 우리 저 사업자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스폰서가 가가지고 제품을 잘 설명해서 오토시 팔아주고 이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좋아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후원하기로 돕다 보면 그거가 이제 신뢰가 쌓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가다 보면 이걸 또 배우게 되잖아요. 후속 조치. 그래서 후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후원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인보딩을 잘 할 수 있도록 출발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캐치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정리해 주는 것 이런 것도 후원이고요. 그다음에 또 오토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접 그 미팅을 후원해 주는 경우도 후원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지금 다 후원이거든요. 그래서 후원을 여러 형태의 후원을 보여주는 거, 후원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후원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 후원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복제를 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내가 샘플링에 대해서 나처럼 해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우리가 그 보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보고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 보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시간을 내가 좀 롱타임으로 가져갈 거면 계속해서 그 사람과 생활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3년 생활한 것처럼 생활을 해주는 것 계속 반복해 주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한데 내가 좀 더 우린 비즈니스니까 그러면 좀 더 후원하기를 빨리 복제시키고 싶다 그러면 가르치는 역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작하게 돕는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런 거가 우리의 기본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런 거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거 이제 여기는 지난번에 다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또 이거 거절 목표 설정법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우리 내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10번의 결국은 우리의 성공은 실패를 통해서 어 실패를 통해서 잠깐만요. 뭐가 자꾸 오네.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성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실패는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 저는 이제 그 실패에 대한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아픈 거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픈 거가 아니라 실패가 지속이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느낀다 그러면 자, 이거 그때 뭐라 그랬죠? 감정이 이거 어디 갔지? 자, 여기였나요? 자, 중요한 일로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일. 내가 실패를 반복을 하게 되면 중요한 일로 인식이 되고 요거가 어떻게 보면 확신으로 거절해서 확신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업은 특히 거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 실패를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가 내가 강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리더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냥 돈은 누가 버느냐? 강의를 하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도 해야 되시고, 그 다음에 강의도 처음에는 내 파트너한테 그 가르치는 거가 강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했던 그런 경험담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이제 배우는 것을 통해서도 강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도 계속 실패가 이루어지죠.
저도 그 맨 처음부터 강의할 때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괴감이 느껴졌던 강의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괴감이 느껴지는 강의들, 내가 이 강의를 하면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막 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거는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해도, 그러니까 내가 강의적인 입장에서 내가 실패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고, 오늘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 건 경험이다.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사업의 생산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후원적인 실패가 이루어졌다. 제품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학습을 통해서 여기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ILT, 그 최고의 거장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학습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학습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는 가르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습은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학습을 할 때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그냥 오늘도 또 저희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매주마다 강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도 똑같은 게 계속 리바이벌 되는 경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시는 거가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나는 B그룹을 운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출을 일으키고 매출을 크게 일으키는 방법은 빅그룹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사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리더십이 길러지지 않으면 빅그룹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리더십은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릇을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릇이 종지인데 종지에다가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해봐야 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흘러 넘치잖아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그릇이 커지면 커져야지 많이 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키워나가는 위해서 핵심 포인트는 학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 세상이 지금 막 이렇게 문화가 흔들리고 있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고 있거든요. AI서부터 뭐 경제 합해서부터 지금 좀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여러분들 이거를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잠시 지나갔는데 계속 봤던 친구였어요. 유튜브에 계속 자주 등장했던 제 유튜브에 자주 등장했던 분인데 그분이 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연세대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인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연세대 경제학과 정도 나왔으면 어떻게 하게 교수를 냈다거나 어떻게 아니면 기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유튜브를 선택한 거예요. 그 유튜버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 관련된 저도 어제 처음으로 경제 쪽에 그 친구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책을 하나 사가서 사람들이랑 북을 같이 북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같이 스터디를 하는 거지. 읽죠. 그러니까 연세대 경제학과 나온 친구가 아주 어려운 경제적인 서적을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감히 그 책을 사지도 않을 뿐더러 사도 첫 페이지 읽고 덮을 그런 책들을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니까 이 세상에 적용시켜주고 해석을 해주니까 제가 경제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러면 그 친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습이 되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세상이 이해가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 학습이 없으면 근거가 있고 공식을 알면 이해가 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누가 이렇게 하면 일로 가고, 누가 이렇게, 이 얘기하면 저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 어렵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돈은 누가 버느냐? 공부하는 부자들이 돈 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충격 먹었었어요, 어제. 그래서 우리 공부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공부를 하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금 현 스코어에서 내가 있는 포지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공부라는 거는 점점 확장돼요. 내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점점 내가 알아서 찾아줘요. 그리고 정보들이 내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내가 이쪽에서 좀 고수가 되고 싶다.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 이쪽에서 정말 비법을 찾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런 환경들도 오지만 이런 자료들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내가 찾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돈 버는 정보들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다 이러면은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되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을 통해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게 되죠. 비즈니스를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강의도 잘하게 되고, 그다음에 팀에 대해서 팀들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그 발전하는 리더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리더에 대한 신뢰. 그렇게 되면 그 리더와 어떤 좀 더 견고해지죠. 관계적인 부분도 견고해지고 신뢰적인 부분도 견고해지죠. 대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 리더십에 대한 이 리더십, LOS에 대해서 관계십이 많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십이 강화되는 방법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시간 속에서 리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면서 그게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투자도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 시간 투자도 하셔야 되시고 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투자는 뭐 학습 공부도 하셔야 되시고 투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들을 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하셔야 되시죠.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가르친다라는 거는 교육이라는 거는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 자, 가르친다라는 게 아니라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사고를 전환시켜주는 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환시켜주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기술들이 필요해요. 이제 이런 것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지난번에 우리 그 거절에 대해서, 그, 아니,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가 교훈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나를 한번 직시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부분이 잘 안 됐어. 뭐 실패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리더님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실패의 모습이 다 다르죠. 내가 오토십을 해야 되는 분들은 오토십이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내가 리더였다. 그러면 오늘의 리더의 입장에서 어떤 실패가 또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왜 그룹이 잘 형성이 되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거기에 부정적인 것들로 왜 실패했지? 이게 뭐 시스템 탓이야. 이거 스폰서 탓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릇이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그 생각을 저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내 그릇만큼 나한테 담긴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릇이 커져야지 많이 담기지. 그다음에 그릇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담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나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채워야 되는 부분들. 어차피 우리는 다 완성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요만큼 약간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아직 경험이 쌓이지 않은 부분들. 내가 아직 거기에 지식이 쌓이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 경험이 부족한 부분, 지식이 쌓이지 않은 부분, 아니면 그다음 실행력을 통해서 강화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넣으면 되는 거고 계속해서 뭐 채우면 되거든요.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거기서 하나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워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성공하시게 되겠죠. 그래야지 부자가 되는 길은 글로 가는 거기에 공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이 부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결국은
종잣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생활비를 버는다는 생각을 이제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금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업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이 부업으로 하는 분들은,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 생활비로 쓰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만드셔서 어떤 종잣돈이라는 것은 부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나중에 부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축을 한다거나 연금을 넣는다거나 뭐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부를 축적하는 방법. 우리가 축적이 되지 않고는 아까 제가 그 실패라는 거는 결국은 축적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결국 축적이 돼야 돼요. 자산이 축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축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업으로들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잖아요. 그다 부업으로 하시다가 내가 이 정도 수입이면 이제 전업으로 해야겠다. 이제 이럴 때 전업으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복리의 원칙. 자, 복리가 일어나는 방법은 결국은 축적이거든요. 계속해서 축적이 돼야 돼요. 누적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결과를 창출하는 게 복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누적 효과가 발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적 효과. 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어떤 습관이 바뀌는 거. 습관이 바뀌는 거가 한 번에 바뀌지 않죠. 누적의 결과예요. 지속적이. 근데 그 누적이 어떠냐면 그 습관이 바뀌는 거는 누적이 돼야 되는데 그 누적이 누적 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이탈되거나 틈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이러면 누적이 잘 안 되죠. 습관이 잘 안 되죠. 쌓을만 하면 또 부서지고 쌓을만 하면 부서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 효과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누적 효과에서 핵심 포인트는 여기 보면 습관의 힘을 만드는 거가 일관성인 거예요. 습관의 힘에서 핵심 포인트는 일관성이라는 거. 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이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관성이 중요한 거가 뭐냐면, 시스템적인 기반 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루틴을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식과, 그 다음에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 다음에 내가 그 지식을 기반으로 했을 때 행동이 필요한데, 지식을 기반으로 했을 때 행동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행동에는 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식을 기반으로 했을 때의 행동은 뿌리가 탄탄하죠.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 PM을 예를 들자. 그러면은 PM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이거 비타민이야. 그러면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다. 비타민은 먹어야지. 이 정도면 어떻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오토십을 먹다가 끊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원리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이제 제가 팀들한테 그 원리적인 것들을 학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그러려면 원리적인 것들을 알려면 우리 몸의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 그래서 저번 주에는 소화요소, 대사요소,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알면은, 그러면 어떻게, 파워 칵테일, 그 마지막에 이제 나눔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파워 칵테일은 이제 끊을 수가 없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파워 칵테일 안에 소화요소 있고 소화요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원리적인 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대사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포 에너지, 그다음에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대사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그거가 뭐 우리 몸을 전체로 뭐 재생을 시킨다거나 해독을 시킨다거나 뭐 호르몬을 생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런데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이제 대사효소가 사용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이런 원리를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파워 칵테일을 왜 먹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이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해진 우리 뇌가
내가 지금 이거 먹는 거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 몸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먹는 거야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행위가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행위가 루틴이 되는 거고 매일매일 행동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가 명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루틴이 습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 사업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을 잘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지식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이 기반이 됐는데 얕은 제품 설명만 가지고는 좀 약할 수 있어요. 더 원리적인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더 강력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면 또 어떻게, 따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도. 그런 것들을 습관의 힘을 그럼 내가 그러면 우리 사업을 하는 거, 우리 사업의 핵심 포인트.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냐면 동기부여를 일으켜야 되냐면 그래서 회사에서는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BA도 만들고 뭐 로드쇼도 만들고 이러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머니 창출이 핵심 포인트인 거잖아요. 자, 머니를 내가 성공하고 싶어. 나는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만큼의 돈을 벌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그 원리적인 것들도 가르쳐 주라. 학습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은 또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좀 강력해지거든요. 본인이 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만큼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복 학습을 하기 위해서 리더인 내가 명확해져야 되고 그 리더가 어떻게 해요? 또 가르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한 내가 연습이 있으셔야 되죠. 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잘 가르치는 거 못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용수 사연처럼 해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르치는 거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사람의 모습대로, 내 모습대로 하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내 모습이 아직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 그거는 수많은 실패라는 거는 부족한 부분이라 그래.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성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공식은 명확한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수치화, 시각화, 감정 연결. 그러니까 수치화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벌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제가 제 노트북에 제 자산을 1,000배로 만들 수 있는 이거를 PM 사업 시작할 때 딱 박제를 해놨어요. 제 노트북에 보면 뭐 당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것이 당신이 얻은 것이다. 아주 너저분해요. 제 노트북은.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보고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제 우리 남편이랑 제가 샤워하다가 이 생각 딱 났어요. 어? 내 자산이 이만큼 됐네. 제가 목표했던 1,000배잖아요, 1,000배. 이만큼 왔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PM으로 이만큼 쌓였어, 내 자산이. 그럼 어떻게 해? 내 목표가 또 다시 난 1,000배라는 목표를 지금 세팅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점프업 하기 위해서 내 목표에 제가 말하는 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PM에서 벌어들인 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누적된 자산. 이 자산이 더 점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점프업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점프업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어디로 갈 것이며 이 비즈니스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의 비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럼 내가 그 비전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사업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목표 세팅이 사장님들한테 가시는 길 우리가 이 여정 있잖아요. PM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팅이 없고, 수치적인 세팅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에 대한 학습에 대한 학습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뿌리가 굉장히 얕아지는 거예요. 뿌리가 얕아지면 흔들리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일희일비하기가 되고,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실패를 한다라는 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들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건데, 내가 채워줘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적인 실행,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선, 피드백 수집과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나아지는 것에 집중하라라. 어제보다
나아지는 곳에 집중하래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공해 가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내가 오늘 이만큼 성공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만큼 성공한 거가 내가 아직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제가 퍼즐 맞추릴 때 퍼즐 구멍이 많이 있는데 한 부분이 채워진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집중해 나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재해석, 그다음에 복리 효과, 그다음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실패, 지난번에 계산하고 성공 이런 거는 이제 다 했고, 그다음에 거절 목표, 확신과 일관성의 내과, 이거 지난번에 이거 다 했죠? 내 실패를 반복할수록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처음에 실패는 처음에 누군가한테 거절받았다. 실패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이 쓰리죠. 마음이 쓰리니까 이제 하기 싫어지는 거고 만나기 싫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기 싫고 만나기 싫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여기 봤더니 뭐 5회 거절하면 의심과 좌절감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 10회 이상 거절당하면 무감각화가 되고 분석적인 사고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는 내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 이건 내 비즈니스고 이런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다음 20회 이상이 되면 감정 분리가 되면서 강력한 확신이 형성이 된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 내과학적으로. 그러면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리더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는 비즈니스를 성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강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강력한 설득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뇌가 생각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신규 파트너가 왔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식을 가지고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또 교육이 많이 그분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또 행동의 반복적인 행동에서도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에 또 하나가 기반이 되는 거는 강력한 기반이 되는 거는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지식이 동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 넣어줘야 되나. 그래서 대부분이 오토십이 끊기는 사람들의 핵심 끊기는 거는 결국은 이 제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랐을 때, 그다음에 지식이 기반이 안 됐을 때, 근데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원리를까지 들어갔으면 그분은 절대로 오토십을 끊지 않죠. 이렇게 돼서 그러면 나의 수입의 일관성이 생기는 거죠. 점점 내 수입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뇌과학,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많이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반복적인 행동과 생각은 뇌의 강한 신경 연결을 형성을 한대요. 그래서 일관된 습관, 루틴을 통해서 성공 패턴을 강화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우리 이런 부분에 잘 모르지만 내가 내 쪽에 대해서 섬세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이쪽 부분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여의 법칙,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면 자신의 큰 가치가 돌아온대요. 여기 보니까 도파민이 발생이 되고 옥시토신 분비가 활성화되고 창의성과 동기가 강화된대요. 누군가의 삶에 기여를 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면역력도 강화된대요. 면역력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염증이랑 이런 부분들도 줄어든다 그래요. 도파민 나오는 건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여의 법칙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의 삶에 기여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강화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반복을 통해서도 반복이나 실패의 반복, 그다음 지식의 기반을 통해서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삶에 기여했을 때가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를 가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기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기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기여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방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나친 기여. 그래서 약간의 거리감, 적절한 거리감, 지혜롭게 잘 해주시면 나를 너무 파괴하지 않게.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너무 다 소진하지 않도록. 그다음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정도. 그 선을 잘 지키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복리의 원리. 우리가 복리의 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우리 롤프 소로그 회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거가 성공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건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거는 내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은 사실은 성장이에요. 지식의 성장. 내가 확신이거든요. 지식의 성장을 통해서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 그 확신이 내가 기술적인 부분, 어떤 이런 부분들, 근데 능력, 이런 것들이 점점 향상됐을 때, 뭐 강의 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복리가 한 번 불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런 것들이 잘 그다음 집중의 힘, 이런 것들이 잘 문제 해결을 하려면 문제가 아닌 해결책이 집중의 힘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는 거는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집중이 됐을 때 해결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성공 마인드셋을 형성하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시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의 시작. 전문가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이 마인드가 굉장히 다 결정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관계의 힘. 이 관계의 힘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루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추천인이 있어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관계가 추천인과의 관계예요. 스폰서와의 관계죠. 그다음에 파트너와 관계가 생기죠.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소비자들한테 관계식, 그다음에 팀에 대한 관계, 그룹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 전반적인 관계의 힘을 형성해 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교육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육 시스템에서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 시스템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 시스템이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도 내각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얕은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가 제품 교육도 필요하고 보상 플랜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주 원리적인 교육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병합을 해서 잘 운영하시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뇌과학적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거가,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해보시는 게 이용윤 사장님 도움이 꽤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소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챗봇 활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은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영업 자동화 뭐 이런 거 또 도구적인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사업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적인 자동화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이 사활을 거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기본 왔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 놓는 거. 우리 사업에 인프라를 잘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보면 도구 같은 경우 있죠. 뭐, 리플렛이나 뭐 이런 것들. 요즘에는 이런 것도 이제 AI 쪽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쪽으로 접목을 해서 이용하시는 거를 한번 연구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동 경제학 기반의 신경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행동 경제학. 이것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기존적으로는 배운 대로 지금 학습된 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는 비즈니스를 성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큰 비즈니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 경제학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공부를 하셔서 여기 봤더니 뭐 앵커링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쇼핑 호스트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희소성 편향 이건 뭐가 앵커링 효과라는 거는 자 여러분 이 제품이 얼마냐면 보통 건강식품 얼마만큼 드세요? 보통 사람들이 건강식품 30만 원어치에서 시작을 하더라고 이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은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당신은 건강식품 드신다 그러면 얼마 선 정도를 지출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앵커링 효과. 내가 이미 닻을 내려온 그 금액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대부분 3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누가 정하느냐? 닻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하는 거죠. 그다음 희소성 편향, 한정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 지금 5+1 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구매 욕구를 촉진시킬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오토십을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뭐냐면 뇌파 분석 기반 설득 기법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게 있대요. 이거. 제가 어제 제가 허리가 아팠거든요.
허리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목 디스크도 오고 목 디스크는 아닌데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이제 CT인가 그걸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허리 협착증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허리 협착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니까 계속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 꼬부리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 젊은 나이에 50에 벌써 허리 협착증이 오면 앞으로 반세기를 더 살아야 되는데, 나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제 가서 MRI를 다시 찍었어요, 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계속 스물스물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MRI를 다 찍었는데 거기에 그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희 동네 이제 그쪽 큰 병원이긴 하지만 이제 동네 병원인데 거기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한국에서 말하면 지방대 그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번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하셨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막 프랭카드 막 붙여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MRI, 목 MRI, 어제 그냥 40분 동안 통에 들어가서 MRI를 찍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제가 그 이제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보고 내가 허리 협착증이 있다. 그랬더니 허리 협착증 언제 알았어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 이 병원에서 다른 선생님 검사 결과로 그렇게 나왔다 그랬더니 데이터가 다 남아 있잖아요. 데이터를 딱 보더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허리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MRI 다 찍고 보자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MRI 찍었더니 뭐라 하냐면 자 보세요. 허리 협착증 없고요. 디스크 너무 좋고요. 뼈가 너무 좋고요. 50대 나이에 다른 50대보다 훨씬 좋고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아프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게 뭐냐면 다 좋은데 근육이 없대요, 근육. 자, 다 좋은데 자, 뼈도 좋고 디스크도 좋고 뭐 신경도 좋고 관도 좋고 다 좋은데 뭐가 안 좋냐면 근육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50대보다 50대에 비해서 근육이 없어서 근육이 약화되면 이런 통증들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손실에피라는 걸 뭐냐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근육을 지키려고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오늘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랬더니 아니, 운동해서 되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영양을 채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 이제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운동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그래도 그리고 운동해서 그 근육이 생성되기가 어려우니까 그 말을 하면서 그러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제가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지금부터는 있는 걸 잘 지키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있는 걸 잘 지키자. 지금부터는 더 추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지키자. 얘를 손실시키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게 굉장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실회피 심리.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건강식품이잖아요. 이런 거 잘 지키자. 그다음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돈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잘 지켜야 되잖아요. 뭐 50대, 60대 우리가 노후까지도 잘 지키려면. 있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자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 잘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내 자산이 가만히 있으면 걔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 아무것도 안 쓰고 가만히 은행에다 넣어놓을수록 여러분들이 돈은 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있는 것들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강화시키는 방법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실방지 메시지가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 기법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것도 보면 손실회피 심리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 내가 더 채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비즈니스는. 플러스 알파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그다음 스토리텔링으로 내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 메커니즘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운영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가 지금 다이어트야. 식품 먹으라고 땡땡거리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그 제품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보다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하면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드라마 한 편 써내는 거, 써내려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실 PM 먹기 전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제가 갔더니 50대보다 지난번에는 심장을 한번 찍은 적 있어요. 제가 심장이 너무 아팠었는데 이게 밤에 그 사람이 이상하게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동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 제가 밤에 한두 시, 2시, 3시 뭐 이렇게 있으면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장이 굉장히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다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냐면 제 심장 혈관은 20대 혈관이라 그랬어요. 심장 혈관 20대 혈관이래.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 이후로 심장은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이게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그 혈관은 20대고 지금 뼈도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뼈가 너무 잘생겼어요. 관도 튼튼하고 디스크도 딱딱딱딱 있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거가 뭐라면 제가 7, 8년 동안, 지금 8년 동안 그 영양소를 잘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필요한 부분, 이 영양소를 잘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 그 해독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이 영양소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 먹게 하는 설득의 기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미러 유런 활성화, 성공한 모습을 시각화로 구체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벗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해하러. 그래서 제 스폰서가 일본에 계신 제 스폰서이잖아요. 지금 막 40대 초반인데. 그분이 일본에선 탑이에요. 일본 탑. 일본. 일본 1등이에요. 그냥 일본 1등. 뭐 직급은 상관없고 매출이고 뭐 수입이고 이게 1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스폰서. 그 위에 스폰서도 40대, 지금 40대 후반이 됐을 거예요. 40대 중후반, 후반이겠네요. 그래서 그 위에 스폰서는 아시아 1등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밑에 뭐 다 있어요. 한국서부터 뭐 한국에 있는 그룹들도 저희 그룹 말고도 저 뭐 조선족 그룹은 다 그분 밑에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있고 일본에도 1등이 그분 밑에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아시아 1등은 그분이에요. 그분. 그런데 또 한국의 1등은 저예요. 제 밑에 다 있잖아요. 다. 한국의 1등은 무조건 저예요. 그러니까 육세 볼륨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공한 모습들을 시각적으로 그 구체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제 스폰서는 맨 처음에 저한테 그 사업을 전달해 할 때 그분은 매니저였어요. 그분은 본인이 한 내그도 없었던 매니저였어요. 저도 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전에 했던 화장품 판매를 했었는데, 제가 사업을 했었는데, 쇼핑몰을 했었는데, 그 화장품을 사갔던, 어떻게 사갔는지 모르는데, 제 화장품을 제가 온라인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사갔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계속 카톡으로 저한테 PM 뉴스를 전달해서,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또 너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PM 제품을. 그래서 저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야, 남자가 저렇게 잘 먹는다 그러면, 이 사업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 독일 거라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지금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더 거대한 꿈을 꾸고 있죠.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뭐 이런 시장으로 가잖아요.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거 보다가 블록체인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수당 지급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글로벌 시장이, 지금도 우리는 PM은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글로벌 시장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 그다음에 앞으로는 영어도 우리가 구글 뭐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안경 뭐라 그러지? 안경 하나 쓰면 영어가 그 영어 통역 저절로 다 되는 거. 이런 거. 언어적인 장벽 다 무너졌고. 지금 언어적인 장벽은 온라인 상에서는 싹 없어졌죠. 번역을 번역을 챗GPT가 너무너무 잘해요.
심지어는 우리 남편이 챗GPT를 너무 잘 써요. 옆에 제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제가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이렇게 남자분들은 이렇게 면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알러지가 생기고 여드름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면도기를 청소를 해? 맸는지 그러고 말았고, 그런 스테레이드 연고는 바르지만, 뭐 이런 말만 했는데, 본인이 이게 너무 불편했던 거야. 그런데 며칠 전에 뭐 비누를 하나 샀대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다 나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봤더니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대? 그랬더니 뭐라는 챗 GPT가 가르쳐 줬지 그러더라고요. 챗 GPT가 가르쳐 줬대요. 그리고 이제 또 저는 또 최근에 제가 제주도 이제 9월에 제주도 좀 여행을 가려고 가족 언니네 가족이랑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펜션을 좀 잡으려고 풀빌라를 하나 잡아서 가려고 그랬더니 조카한테 알아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 키우는 엄마니까 얘가 네이버에서 찾은 거예요. 네이버에서 쭉. 그런데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챗GPT에서 찾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챗GPT에는 네이버 없는 애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챗GPT는 3개월 제가 3년 이내에 신규 오픈하는 거, 그다음에 조건을 줬죠. 이러이러한 조건의 집을 줘.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다 매진됐어요. 최고의 집인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집은 예매하기 자체도 힘들대요. 그런데 우리 조카는 어디서 찾았느냐? 네이버에서 찾은 거야. 그 네이버에서 찾은 것도 이미 오래된 정보예요. 신규 네이버에 뉴스가 안 올라와요, 이제. 챗GPT가 이용을 해서 챗GPT가 아주 대단하게 찾아주죠. 제가 요번에 그 병원 갈 때도 의사 선생님이 새로 온지 몰랐어요. 그런데 챗GPT가 가르쳐 줬어요. 가서 이러이러한 검사를 맡아.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병원에서 최고야.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다 사용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거 사업 비용 절감하고 이 성장률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마케팅 성장률이. 이런 시장이 오고 있어요. 이런 시장. 그런데 도구가 없으면 내가 마케팅 PM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PM을 만난 거 사실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복인 것 같아요. 이런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없으면 돈이 안 와, 벌 수가 없어요. 내가 챗GPT가 있고 뭐가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채널이 없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굉장한 채널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근데 직접 하기는 너무 힘들죠. 하기 어려워요. 실패 확률도 높고. 그런데 그 채널이 그 공간이, 그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PM이 그 역할을 딱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엄청난 지금 시너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틀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되시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 건강 공부든 뭐든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 확신을 가지셔야 돼. 그런 내 목표 지점이 명확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성공하고 싶은지,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고 싶은지, 이거가 명확하셔야 돼. 시각화 시켜 놓으시고, 그러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환경이 쫙쫙쫙 여러분들한테 그 양자 물리학적처럼 물리학이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의 법칙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러 유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러 유런. 여러분들이 어 오늘도 확증편에 인지병에 이쪽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전이 된다라는 거. 미러 유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에너지가 이 감정이 그대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지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이끌수록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감정이 부정적이거나 여러분들의 감정이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 그것과 그 감정이 가는 거예요. 우리 팀에 어 50대, 60대, 70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하고자 싶은 욕구가 선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어떻게 해요? 열정과 확신과 에너지. 감정 발신자로서의 열정, 확신, 에너지가 감정 수신자한테 이게 모방, 공명, 동기화 될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어 내려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 확대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PM 사업을 통해서 참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부로 점프업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즌이 왔고, 그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단계가 와요.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계단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계단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다음 계단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계단에 대한 그 우리가 그 계속해서 누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리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10개만 만들려고 그랬더니 100개가 나타나고요. 100개 만들려고 그랬더니 10,000개가 나타나는 이런 복리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사업의 성공, 그다음 재정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김시현 에세사장님 너무나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오늘은 또 에피소드도 많이 얘기해 주시면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김시현 SCL 사장님이 올해로 PM 사업한 지 저기 8년 차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시작한 거.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작년도 딱 7년이었잖아요. 올해가 이제 8년 차인데, 사실 우리 김시현 SCL 사장님이 올해는 자신의 안식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연초에. 그러니까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해오시고, 올해 안식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 부를 위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의해 주시고 계신데, 정말 감사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저희 안식년이 올 거다. 안식년, 오케이. 제가, 저 안식년은 저는 이제 안식년에서 선포할 거고요. 스폰서 하는 대로 따를 거고. 그래서 제 안식년 되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안에는 안식년 전에는 CL 이상은 가야 돼. 무조건. CL 이상 가야 안식년도 있는 거지. CL 안 갔다? 그러면 안식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김시현 S사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물개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사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이제 곧 추석 명절 오는데 추석 명절 되기 전까지 또 화이팅 하시고 또 네, 행복한 9월, 멋진 9월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